경기도지사님을 직접 뵙고 이 사업의 중요성 또 경기도가 어떻든 세계 속의 경기도가 하는 한 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사님께서 굉장히 관심 있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또 도와주실 것을 표명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도 그런 힘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어려움도 또 해당 지역 우리 주민분들 잘 저희가 이해를 구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꼭 성공시키려고 합니다. 아마 그 단추가 오늘 이 성화 네트워크사와의 MOU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오늘 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또 설명을 듣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그 SI나 또 CI나 또 FI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서 좀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도움을 많이 주십사는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공사로부터 사업 추진에 따른 경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도시공사 경영사업본부장 장호선입니다. 사업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출발은 2008년 5월 경기 영상위원회로부터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내플스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 결과 시내플스 대상지로 김포시가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대상지가 제드루미 비행동선상에 위치하여 한강유역 환경청과 1년 여간의 어려운 협의 과정을 통하여 2011년 8월 협의를 완료하여 2011년 12월 최종적으로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국도 컨소시엄과 2014년 4월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7월에 사업 계획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14년 10월에 공사 출자를 위한 시의회 의결 및 주지 계획을 체결하여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특수 목적 법인 설립 이후 서둘없이 산업단지 계획 변경이 진행되면 2015년 하반기에 보상협의 착수 및 기반시설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 하반기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업 경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국도 컨소시엄으로부터 사업 기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포 엔지니어링의 김남군 본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업 기획안을 설명하게 될 국도 컨소시엄 김남군 본부장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남국 선생입니다. 저한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업 추진 계획의 1번에서부터 4번까지 꼭지는 제가 아시다시피 기존 계획안이 있습니다. 그 기존 계획안을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서 예쁜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녹아내면서 개념을 좀 바꿉니다. 대표적으로 당초에 방송영상 콘텐츠에 이제 뉴복합 개념이 좀 도입이 됩니다. 그런 게 한 꼭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개발 컨셉하고 당일성 내부에 오는 부분이 이제 보호상들을 좀 진실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김포시 단일시군 내에 이루어지는 산업시설하고 경기도 전역에 이루어지는 그 산업시설에 대한 동향 분석이 좀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 포함해서 관계자 회의, 시장님 주재 토론회 하고 이제 향후에는 경기도
상당히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설명드릴 수 있는 이걸 여건 변화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획에 대한 개요, 그리고 당초에 결정되어 있던 토종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의 변경안을 설명드리는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개발 여건 변화입니다. 대표적으로 상위 관련 계획들이 있고, 최근에 작년부터 정부 투자 활성화 대책 일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이 당선이 되시면서 정책 공약 사항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업 구조에 대한 부분 내용들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개발 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 관련 계획 측면에서 보시면 전국토입니다. 전국토에서 저희가 하는 게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쟁점으로 보는 것이 지식적 모사, 즉 금융, 문화, 콘텐츠 등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위 계획 2020 경기도종합계획에 역시나 이제 저희가 서울시에 포함되는데 5개 계획 권역을 설정을 하고 권역을 25개 핵심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5개 권역 내에 김포시하고 파주시, 고양시가 인접 시도에 위치해 있고요. 이걸 이제 경인권역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인권역 내에 발전 전략으로는 디지털 방송문화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역시 이제 경기종합계획에 저희 인접해서 고양시하고 김포시 관련해서 살펴보면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서울시 이제 상암 DMC가 있죠. 이 축을 연결을 하는 디지털 문화 축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선상에서 융복합 신산업 벨트 조성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고요. 또한 지식산업, 지식기반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겠다는 연계도시 간의 경제적 유기관계, 상호관계를 설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디지털 문화산업을 선도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직접적으로 2025 김포시 기본계획에서 김포시 장래 성장 축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제무역을 선도한 첨단산업도시를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서부 권역의 첨단산업 중심, 즉 지식기반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한국 IT 같은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산업관리 조성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고, 역시 이제 지역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라는 그 목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 투자 활성화 대책인데 1960년대부터 현 시점 2000년대 이후에 산업단지 형성 과정을 거치면 당초 17개에서 해서 지금 현재 총 약 1000여 개의 산업단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으로 2000년대 이후에 집중적으로 산업단지가 약 495개 정도가 진행이 됐는데, 이때부터는 지식 첨단, 즉 고부가 가치 산업들이 쟁점화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산업단지가 전국적으로 포진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저희 김포 3단, 일반 3단입니다. 일반 3단에 보시면 전국적으로 가동률이 약 51%, 굉장히 저조합니다. 평균 전체 평균은 약 68%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저조한 상황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제 전국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많이 논의되는 바가 현 산업단지에 이러하니 문제점이 뭐냐,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에 대해 굉장히 미흡하다, 그리고 도시의 산업단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산업단지 생산성하고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혁신적이하고 무역분이 굉장히 미흡하다, 그리고 고부가 가치 산업의 IP업 서비스 융복합 시설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산업단지 재구조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정부 인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3년 5월 1일자부터 두 달에 한 번씩 대책회의를 했어요. 그 중에 저희가 개발계획 변경 내용에 본격적으로 담겨져 있는 내용이 복합용지 제도입니다. 복합용지 제도는 뒤쪽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으로서 이제 길게 쓴 사항들을 대폭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개선안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산업단지 경쟁력을 이제 강화하고자 하는데, 핵심은 첨단 융복합산업 넥타로 통합시키고자 하는 게 정부 정책 의지입니다. 특히 혁신 역량 강화하고 국회법에서 다룬 용도지하고 산업단지 고유 권한인 욕정 규제로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이 잡혀 있고요. 역시나 이제 융복합화시키고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노후산업단이 있습니다. 노후산업단이 있고 신규 산업단지가 있는데, 신규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융복합 입지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하고 민간 개발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농산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하고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제 국이 Q톱을 여성 산업단지의 핵심 키워드는 Q톱을 내립니다. 워킹 라이프라고 해서 이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국토부에서 공모를 해서 10여 개가 전국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기초 산업단지의 지원시설 미리 복합타운입니다. 여기가 산업시설이 전혀 없어요. 대폭적으로 도시 복합기능, 기능이 대폭 지원이 되는 이런 것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산업 지원 공공시설 복합이 가능한 복합용지입니다. 복합용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공장 관련된 시설들이 단일 블럭에 두세 개 정도 5천만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업무 중도성, 직원, 유통, 주거, 문화, 의료, 교육, 관광, 휴양까지 단일 블록 내에, 단일 건축물 내에 상하든 좌우든 병행해서 복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실제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즉 목표는 이제 효율적인 공간 운영을 촉진하겠다라는 의지가 되겠습니다. 개념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바닥에 기존에 알고 계시던 대부분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던 산업시설 용지인데 산업시설 용지에 건물이 이렇게 건축이 됩니다. 건축이 되면 연면적의 절반 이하에서 기존의 산업시설 용도 외에 그 산업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판매, 업무, 주거, 문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한 건물 내 또는 이제 부동이 들어가게 옆건물이 될 수 있겠죠. 전체 총 연면적의 50% 이하에서 다른 용도들이 복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은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계획을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공공용지를 용도지역 결정을 합니다. 이것도 또한 준주거, 중공업까지 용도지역 결정할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규제가 완화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도지사님께서 이제 당선될 당시에 제시했던 일자리 70만 개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고요. 저희 산업단지가 시내폴리스가 성공적으로 완성이 되면 많은 기여를 하려고 보았습니다. 또 이제 정책개발 구상이라고 있는데 인근 도시에 파주시하고 고양시, 저희 이제 김포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 시에 이제 해당되는 주력 산업들을 정책개발 구상이라고 이제 제시를 한 상황인데. 김포시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문화 예술개발, 도시철도, 평화공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개발 구상이라고 당시에 제시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교육권역에 속합니다. 저희가 주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게 호텔, 면세점, 힙합, 공연장 이런 것들 한일관광 인프라를 좋게 좀 구축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산업구조 분석인데 저희가 김포시가 좌측에 보시면 수도권 세태도시군에 속한 김포시가 해서 이렇게 박스가 칠해져 있는데요. 산업구조의 다양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하나에 보시면 다양성 지수가 낮은 지역이 김포가 여기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김포시는 여기도 전체 31개 시군 중에 29등을 차지해요. 즉 김포시가 안고 있는 산업시설의 즉 산업구조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거의 바닥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구조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물론 이제 산업단지 한 개만 가지고 100% 충족을 못 시킵니다. 하지만 그 기초를 만들기 위해 저희 산업단지에서 이런 개념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연구의 발굴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식기반 제조 비율하고 증가가 이제 경기도 전체에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저희가 산업단지 현재 기존 결정되어 있는 내용 유치업종을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지식기반 관련해서는 김포시가 역시 경기도 평균 이하입니다. 평균 이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유치업종에 대한 변화가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또한 이제 당초에 영상 출판이 대부분 저기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59번, 60번, 63번, 59, 91번 이건 산업표준 분류상에 남아합니다. 저희가 대관령에서는 중분류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전체의 약 61%를 저희 당시 대관령에 담겨져 있는데 저희가 마케팅 팀을 보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지금 영상 방송 출판에 관련해서는 경쟁 도시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을 뿐더러 인근 지역으로 지금 수요가 이탈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구 1000명당 종사자 수를 분석해봤을 때 약 1.06명에서 1.39명으로 지금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김포 시내폴리스가 영상 출판만 100% 담기에는 이 사업성 측면에서 좀 분리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희 기술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배치 계획의 변경이 좀 필요하다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내환유치 업종은 이제 보안유치 업종이 되겠죠. 금속 가공 2차 금속 제조업이 이제 저희 분석을 해봤을 때 길고 우리 성장산업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1수리하고 2수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금속 가공 제조 1차 금속 제조 이 전국과 경기도 그 지역에 대한 비교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 이후에 국가가치 산업, 지식기반 산업 이 업종들은 전략적으로 유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이 분석한 결과로 봤을 때 조사자 수가 있고요. 성장 추이도 분석을 해봤고 점유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치 업종에 도입할 업종 자체는 금속 제조 1차 금속하고 강세 업종으로 보이는 이 업종들하고 전략적인 업종들, 특히 이제 지식산업센터 내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전자부품과 컴퓨터, 통신 장비 이런 것들이 지식산업 시설이라고 하면서 지식산업센터 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석하는데 경기도 법령에서 김포시의 약세 업종들, 약세 업종이 사실 방송영상 출판인데 방송영상 출판에 관련된 부분에 여기 지식산업 시설에도 일부 충족이 되는 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초 기존 방송영상 출판 시설은 일부 유지를 합니다. 대신에 그 규모를 좀 이제 줄이는 방향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계략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2020 상위계획하고 정부투자 활성화 대책 그리고 경기도 정책 공약 사항하고 정책 사항들 산업구조 분석 대표적으로 이제 내 목표로 봤을 때 육국합산업 신산업발 조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포함용시제도 도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책 공약 사항 유치시설의 김포시 현재 저희 산업체부의 초기 확보를 하는 게 우선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산업구조 분석으로 봤을 때 김포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산업 유치업종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해서 저희 김포시 메트로폴리스를 육국합 신산업 단위로 변경을 통해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획 내용이 이제 본격적인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리라고 보고요. 위치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대상기 계획입니다. 북단으로는 알다시피 한강에 인접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앞서 김교총사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2014년 2달이죠. 10월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당초에 보이게 88개 관련기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목표는 내년 상반기, 내년 2015년 2, 3월경에는 전체를 다 모아서 산업단지 통합시기입니다. 산업단지 통합시기를 득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결정사항입니다. 당초에 모토는 한강 문화공장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분별계획에 교통처리계 공원녹지 유치업종 배치계획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동서방향은 굉장히 깁니다. 남북으로 지금 짧은 도시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중앙부에 임의적으로 강제로 이렇게 수로를 계획을 했습니다. 또 유치업종 배치계획은 지금 현행법이 바뀌기 전 상황에 개발이 생기는 배치계획이기 때문에 색깔이 정해진 것처럼 보시는 바와 같이 단일 블록에 2개 정도가 2개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한정적으로. 근데 이건 비단 당초 계획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폭적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심지어 올 안에는 업종 배치계획 자체도 지금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려고. 이런 바탕으로 한 당초에 결정된 토지용 계획입니다. 산업시설 용지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처분 용지 면적 전체의 약 50% 이상은 이런 색깔로 칠해야 됩니다. 즉 산업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땅들이에요. 이런 땅들 당초 기존 계획 자체도 산업단위 도시용이 다소화되는 측면이 있고 자연환경 유지 관리 어려움이 있고 산업시설 용지의 직접 지원 기능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산업시설 용지가 아니라 블록 안에 도로가 다 쪼개져 있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 연계 개념이 전혀 없어요. 물론 이제 수로를 바탕으로 남북으로 당분간에 연계를 한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업 전체를 실탄을 뺄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식산업 유치업종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선결 과제를 육국합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소설에서 밴드 가치를 대폭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친환경 단지하고 복합용지를 적재수소에 배치를 하고 저층부에 각 시설에 대한 저층부에 커뮤니티 로드를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즉 입체 공연 객들을 설치를 해서 액티비티가 훨씬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커뮤니티 로드 개념을 적용을 하고요. 지식산업센터를 대폭 좀 확충을 해서 산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복합 기능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지금 저희가 담고 있습니다. 개발계가 아닙니다. 기본 구상에서부터 기대 효과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지금 현재 전체 표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포화가 시대에 있습니다. 타이틀이. 이 타이틀은 좀 변경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는데요. 저희가 일단 제시하는 바는 아이카닉 시프트입니다. 아이카닉 시프트를 저희가 제시를 하고요. 아시아를 대표하는 것이 김포의 새로운 아이콘이라는 의미에서 김포 아이카닉 시프트를 제시를 합니다. 개발 목표는 율곡과 산업환경 조성을 하고 지속가능 녹색 성장을 목표로 하고요. 그리고 수요자 맞춤형, 수요자 니즈 욕구 맞춤형, 수요자 맞춤형 비즈니스 플랫폼 목표라고 하는 게 큰 목표고요. 개발 전략으로는 아이카닉의 연문 이니셜 조합 방식입니다만 인텔리전스 시티하고 컨버전스 시티, 오리엔탈 컬처 시티, 내추럴 시티, 인더스트리얼 시티, 컴플렉스 시티 해서 아이카닉 시티를 저희가 제시를 합니다. 물론 이제 당초 방송 영상 문화도 일부 들어갑니다. 또 율곡합을 실현하고 관광문화 오리엔탈 중심 기능을 가져가고자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제두루미하고 북단의 바람직해서 한강이 최대 자연자원, 생태환경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각종 기조도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생산과 소비, 원스톱 시스템을 통해서 산업 고도화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시설의 아쉬움과 같은 대부분 이제 산업 업무 주거 이런 기능들이 지역생활 중심 개념으로 순수한 산업단지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도시의 한 지역으로 이 생활권의 지역 생활의 중심 번역이 될 수 있도록 그 위상적인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토지용 구상입니다. 전반적으로 좌우로 깃대는 긴 토지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에 선생님 복합용지가 들어가고 편자 형태의 에어산 좌측이 산업시설용으로 수수산업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어사도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다시 편자 형태의 산업업무주거 교육시설까지 그렇게 에어산에서 한 개의 도시가 수수산업단지 개념을 넘어서는 성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상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냥 토지용 계획입니다.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당초에 알고 계시는 산업시설 용지 개념이 되겠고요. 그리고 중앙부에 좀 다른 색깔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복합용지입니다. 이 복합용지에는 연면적의 절반은 이런 산업시설 용지 용도가 되겠고요. 나머지 절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원시설 용도들이 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교체가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경을 하면서 산업시설 용지 설치는 이제 보통으로 50%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축 기준이랑 비슷합니다. 56.79%를 지금 확보를 했고요. 그 중에 복합용지가 약 47%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건업지, 공공시설, 산업시설은 통합지치, 즉 관련 법규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치업종입니다. 유치업종은 좌측에 보시는 것이 기장입니다. 이 색깔별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개 또는 두 개 업종이, 단일 업종이 일반 산업단지에서 보이는 전형입니다. 전형적인 패턴인데 저희가 좀 더 늘렸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기본적으로 다 깔고요. 그리고 나머지 유의하지 않은 시설들을 저희가 앞서 이제 유치업종 분석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유망 업종들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업종을 조금 늘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업종은 나중에 이제 관리 공개고 수립을 해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통제가 나겠지만 결국 입주 수요가 바탕이 좋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런 것들이 좀 변경이 될 소리가 분명히 없잖아 있습니다. 예시로 보여드리면 이제 출판에 보여드리는 그 사업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 이미지가 되겠고요. 도서 출판, 문화 예술 공간 이런 것들이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비디오 방송업입니다. 당초 기존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사회계획 부합한 업종을 유치를 그대로 하고요. 그리고 영상 방송하고 인간시설, 얘기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금속 가공업입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지식기반 정보 통신, 친환경 제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친환경 지식산업센터 단지를 조성하자는 의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산업입니다. 무공해, 무지도 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정원시설에 관련된 연구산업이 이제 주로
들여다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용기별로 아까 토종계 용기를 여사를 보셨을 때 색깔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기별 테마는 커뮤니티하고 힐링 그리고 페스티벌 그리고 메디아, 에코 5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저희 그 용기별로 테마 설정을 했습니다. 테마별 중심 거점이 이제 리닝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 거점을 중심으로 요 산업단지 즉 작은 도시가 하나가 완성이 되는 개념으로 접근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녹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체 고액 통로를 모든 시설과 유기적으로 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학교까지 통합 장애 없이 학생들이 보호학교에서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개념 설정을 했습니다. 입체적 연결 도시 개념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개념도처럼 건물과 건물 간에 23,000구의 입체 고액 탱크를 설치를 해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한강 차량이랑 한강을 바라봤을 때 그 오픈단지가 될 수 있도록 친환경단지를 조성하고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용기별 내용입니다. 지금 에코링 개념을 담고 있는 직산업 용지입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합 용지입니다. 이건 이제 메디아 용지가 해서 복합 용지 개념입니다. 그게 저희 단지의 가장 중심부, 핵심적인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우측편에 배치되어 있는 주거복합하고 공동주택 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업업무용지입니다. 상업업무용지를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페스티벌 링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 지역은 복합용지하고 병행을 해서 상도마을 개념의 랜드마크 장소, 랜드마크라는 개념은 아시다시피 높은 건물만의 랜드마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소성을 부각시키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강변에 직접 인접해 있는 저희가 한강로를 건너뛰어서 있는 관광 숙박용지가 이 부분에 이제 힐링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관광 숙박 시설에 지금 이제 많이 유명한 이제 메디칼 관광 개념을 도입해서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기대 효과 측면에서 복합용지가 도입이 되게 되면 당초 사업시설 용지 면적 개념으로 봤을 때 대폭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약 24만 제곱미터 정도가 여기저기 상승을 하게 됩니다. 파급 효과 측면에서 생산 유발 효과가 있고 포괄 유발 효과가 있고 고용 유발 효과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저희가 산업시설 용지가 다 유치가 시설 용도가 다 유치가 됐다고 봤을 때는 상시 근로자 수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이건 이제 파급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7만 명의 고용유발 파급 효과와 그같이 약 4조, 생산유발 약 6조 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동서남 방향에서 종합뷰를 보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계획 경기 방안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시내폴리스 사업 기관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약 15분 정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포도시공사와 국도 컨소시엄 관계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질문하겠습니다. 이하나 주민대표님 말씀하십시오. 토지 변경 예감에 대한 전에는 이지단지가 명시가 돼 있었어요. 주민 이지단지가 지금 새로운 데는 지금 명시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다 명시했을 건지 고를 좀 받는. 이에 대한 답변은 사실 저희 쪽에서 지속적인 협의가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오늘 기본계획 수립을 변경하는 수립을 하고 있는 용역사 인도 쪽에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협의됐던 내용을 근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설득력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기존계획안을 바탕으로 변경작업을 합니다. 기존계획안은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이제 50%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단지는 저희가 알기로도 협의를 통해서 좀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단지 내든 사업단지 외든 보통 이제 사업단지 하는 경우 있고 외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좀 대책을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대책위원장 강진입니다. 지금 인터엔지니어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진행 천명주시는 이 사업이 아주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된 것을 가정해서 설명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지역을 개발하려면 지역 거주 주민들의 대책이 선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이한영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책이 무슨 토지보상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장물 보상 그 다음에 한 가지까지 주민대책인데 이 주민대책은 7년 전부터 일반적으로 기본 계획에 삽입해서 계획한다는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모든 시스템 또는 구조가 완결된 다음 토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의논하는 얘기는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주민들의 생활 대안이 마련된 다음에 그런다고 사업이 돼야지 일반 계획을 다 세워놓고 난 다음에 POC를 어떻게 협정을 해서 들어간다. 이건 순서가 맞지 아니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터넷을 좀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되는 질문을 다른 질문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주단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주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택지를 주고요. 그죠?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은 협택지라는 형태를 주고, 그 다음에 동네 같은 경우는 이제 단지 내에 한쪽에다가 이주단지를 조성하든가, 아니면 인근에 기포 같은 게 타산업단지가 지금 진행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타산업단지 이제 일부 호수를 시켜준다든가. 저희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초의 계획을 수립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들이 별도로 보조하고 협의가 되고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안에는 보신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 계획안에도 저희가 살펴봤을 때 담겨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별도로 좀 협의를 해서 물론 이제 원칙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수용 사용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상이지 않습니까? 중국에는. 어떤 형태로 정리가 될지는 이제 현행법의 도시보상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그나마 별도로 준비했던 걸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협의가 완결돼서 저희가 사업부진에 담아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사업부진에 일부를 할애해서 담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제 이 사업에 관여하신 지가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이 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짜기 전에는 프로그램을 짜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땅이 얼마나 크기고 또 기간 얼마고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이런 등등이 있었을 것인데 당연히 지난 7년간 주민대책 2단지에 관해서는 수억 년을 말해왔고 담당 부서에서 그걸 기본계획에 들어간다고 약속을 했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 이 프로그램 이 조성사업에 대한 그림을 보면은 한 줄도 이주자 택지나 관련된 게 한 줄도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인터엔지니어에서의 구상 속에는 이주단지가 없다는 거죠. 아니, 이주단지가 없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구분해서 이건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김포도시공사 계약사업본부장 천하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께서는 이주단지 계획이 앞으로 계획이 없을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 때문에 계시는데, 이건 확실히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보고의 성격은 이미 이제 우리가 기존의 토지 용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단지 내에 이주단지를 주거용으로 3,000평을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2차 계획 부지 내에 산업단지를 해서 공장을 이주할 계획으로 분명히 서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민들께서도 결정된 걸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없애거나 그러지 않고 반드시 반영이 될 것이고, 오늘의 성격은 그러한 구체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다음 단계에 수립할 때는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격은 그런 구체적인 토지 이용 계획보다는 전체적인 기본 구상이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뭐가 들어가냐 뭐냐 하는 거는 여기다 다 담을 수 없는 거는 오늘 보고의 성격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반영이 되고, 또 위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아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주석을 다는 것 같아서 다른 진행에 상당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난 7년간 저희가 지금 오면서 지금 이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도 신뢰를 못하겠다는 데 기조를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뢰를 못하겠다. 그렇다면은 어디 한 줄이라도 공무원 어디 한 줄이라도 여기 이 사업이 지금 웬만큼되는데 이 중에 공식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3,000평이 이단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언급을 해줬으면 이런 질문을 안 하죠. 왜 질의해서 설명을 해서 그 충분해야만 구구하게 답변으로 통해서 알아볼 수 있냐는 거죠.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여기서 보고하는 사항은 우리 국토 컨소시엄하고 우리 김포시나 도시공사하고 토지 이용계획을 확정짓는 내용은 아니고 구상하는 설계 단계에 있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이달 중으로다가 설계가 다 돼가지고 저희한테 제시가 되면은 기본 구상과 함께 세부적인 그런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이행을 할 때에 반드시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해 내지는 또 이해를 구할 거니까 그건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신뢰를 못하고 믿지 않는 차원에서 보신다면은 이 시간 이후에 되는 것에서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다른 지역도 아니고 주민들이 소속해 있는 김포시와 김포의 도시공사라고 하는 걸 그렇게 믿고서 신뢰하고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거는 시간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대표들을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공사가 별도로 이 부분을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다른 분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최원철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대부분 사실 대형 피부 사업을 거의 다 전담을 해가지고 이 시간플랜 사업도 검토를 오랫동안 해왔고, 성공은 꼭 해야 된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대부분 사업들이 중단되어 있어서 제가 부동산 개발협회 인간공동개발 협력센터장이라는 걸 다시 좀 변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간단히 각 지자체가 좀 진행하는 대형 사업들 실제 실현화시키는 건데, 지금 내용 방금 발표된 내용 보니까 최근에 제가 인천시 수원, 부천, 안양 몇 군데 비슷한 회의가 있어서 갔었는데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 전부 직사센터 위주였고, 케이팝 관련된 한류문화, 영상문화라든지, 그리고 제가 실제 예전에 한류월드 할 때 사업자였었습니다. 제가 직접 다 계획을 했었고 진행했었죠. 지금 케이팝 공연장은 스톱됐죠.
진술이 안 나와서 좀 쓰러졌죠. 지금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에서 지금 미래정부학부에서 창조 경제 사업 가동을 하면서 한국의 미래 목표를 위해서 벤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들은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가 굉장히 성공을 했다. 근데 게임 사업이라도 해도 성공한 건 성공이지만 비슷한 것도 유치가 있다 하는 데도 쓰이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거기는 됐고 지금 이창구에서 하고 있는 창조 경제 사업에서 하는 여러 가지 미래 벤처 지식 관련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정부하고 얘기해서 유치하면 오히려 좀 더 빨리 이런 지식산업센터들이 대한민국 미래를 가져가는 이런 상황을 빨리 조성이 되지 않을까. 다른 지역들은 그게 좀 어렵습니다. 여기는 지금 80만 평에다가 김포공항이나 이정원 가깝고 최근에 저도 얘기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매립지 수도권 매립지에 지금 중국 투자자들이 530만 평에다가 중국인 거주처하고 MGM 스튜디오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사람들이 하여튼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 관련된 쪽하고 산업 관련된 쪽 그리고 이제 아까 내용 중에 아시겠지만 미국을 먹여 살릴 3대 기술 중에 하나가 3D 프린터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몇 개 업체들이 생겨서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미래를 완전히 바꿀 겁니다. 3D 프린터, 의료계 쪽도 엄청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어요. 3D 프린터 쪽까지도.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좀 산업단지 플러스 이제 연구 그런 것까지 다 어울리는 그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또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까지 같이 하려는 건 분명히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단지도 지난번에 제가 의료단지 지금 외국에서 투자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지난번에도 좀 추천을 드렸는데 혹시 또 기회가 되면은 의료단지 이런 것도 제가 바로 연결을 시켜서 어떻게든 같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김포도시계획위원신 강원식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김포에서는 충분히 사업이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고요. 지금 개발을 짜시는 분이 많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상에 이야기하시거나 경기도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일산이나 김포 그다음에 상암을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연 김포가 가질 수 있는 최적의 어떤 시나리오가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시켜서 이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토지용 계획상 연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복합시설 용지 부분이 아주 말씀하신 대로 최상의 어떤 사업성을 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들이 이제 주객이 전도될 수 있는 상황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영상과학관련 일반 산업 용지로 많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판매나 어떤 그런 쪽으로 위험이나 이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이 산업단지에서 마이너스 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율들을 잘 조정해가지고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앞으로 주민들도 잘 설득하셔가지고 김포시에서 장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투자 유치를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신 업체 중에서 저희가 좀 드리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의 최성종 전문의. 예, 교보증권의 최성종입니다. 한강 시네폴리스 사업 관련해서 저희는 파이낸스 쪽을 담당해서 같이 국제건설시험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 김포 시네폴리스 같은 경우는 저희 감은 운영을 하는 사람이라서 산업단지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희가 산업단지 투자도 많이 유치를 하고 투자도 하고 있고요.
산업단지가 예를 들어서 평택 이남 쪽은 유량이 많이 납니다. 그 이유가 그 교통 입지적 조건 플러스 노동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산에서도 약간의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고 몇 군데서 하고 있지만 세팅이 이렇게 처음부터 구도화가 딱 돼서 신도시처럼 그 새로운 산업단지의 형태를 가지고 진행하는 쪽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비전을 좋게 보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우리 시장님 또는 사장님 비롯해서 인허가에 충분히 좀 협조를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그 김포시내폴리스에 대한 투자권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저희 회사에서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직접 에쿼티 투자를 하는 걸로 13일 결정을 하거든요. 저희가 직접 가장 후순위에서 손실을 보면서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김포시내폴리스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업무 협약식을 해주신 사마네트웍스의 안재현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사마네트웍스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은 드라마를 제작해온 회사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뭐 저희 회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28년간 약 80편 정도의 드라마를 제작을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김수현 작가님도 이제 저희 회사에 소속이시고 아실만한 제빵왕 김탁구라든가 엄마가 불났다. 지금은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드라마가 KBS 주말들 가족끼리 왜 이래라는 작품을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김포시 또 김포도시공사 또가 이렇게 업무 협약을 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지난 한 10여 년간 한류라는 어떤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렇게까지 드라마가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드라마는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많은 드라마를 제작을 하면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스튜디오입니다. 미국은 이런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그 스튜디오가 하나 이제 관광산업으로까지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저희는 아직 그 제대로 된 스튜디오가 국내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그 김포 시내폴리스 지금 이제 또 프로젝트명을 바꾸신다고 하시는데 이 위치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적합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공항에서도 상당히 접근성이 좋고 일단 방송사 대부분의 지금 방송사들은 일산, 여의도, 목동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같이 제작을 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이 곧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성이 가장 좋은 이 김포 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 김포에 저희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 시설은 단순히 생산만 하기 위한 시설은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한류 팬들이 올 한 해만 중국 관광객이 약 800만 명이 한국을 방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내년도는 1000만 명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을 지금 이 단지로 저희는 하나의 스튜디오가 곧 생산시설이자 관광시설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협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공사 정우혁 사장님의 그 각오 한 말씀 듣고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최종 마무리 말씀하시고 박수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본부 시내폴리스 프로젝트가 약 7년여가 됐습니다. 완전 험난한 일도 그렇고 참 우여곡절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 SPC 3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사 사장으로서 참 강대부량합니다. 어려운 사안이 그나마 이런 여건 속에서도 이 정도까지 진행된 것은
시장을 노력하는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사마네트웍스하고 제가 그 MOU 체결한 거, 참 SB 설립 전입니다만 뜻깊은 행사를 하게 된 것, 앞으로 본 사업이 여러 고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까 사마네트웍스의 아준 사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특히 그 사마의 그 여러 가지 그 계획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인허가 같은 무심양면을 다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잘 참여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참 입지라든가 여러 가지 참 뛰어납니다. 뛰어나지만 그동안 그 경제 여건이 참 갖추지 못한 것, 그래서 시간이 걸립시다만 이제라도 제대로 발동으로서 본 사업이 기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또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마무리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가 이제 한강 시내폴리스라고 해서 출발할 때는 주로 영상, 문화 이런 것 쪽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오늘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이코닉이라고 있었더라고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딱 이게 안 잡혀요. 아이코닉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1단계로 하지만 2단계도 있고 그쪽 상사리 일대도 저주택 같이 있는 프로젝트라서 좀 요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대외적으로 이게 할 때 아이코닉 시티 그러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어떤 구상을 좀 다시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또 여기는 사마네트웍스 안 대표님 모시지만 또 그런 제안을 좀 한번 해주실 것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어떻든 이 프로젝트가 오랜 기간 동안 지금 고민을 해온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시로서는 이번에는 꼭 좀 성공시켜야겠다. 또 아까 우리 박유진 또 이한영 위원장이 말씀 주셨지만 어쨌든 이 주민분들이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신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오늘은 전체적인 구상에 대한 그 프레젠테이션이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떻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주민 여러분들과 저희가 시차원에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이게 어떻든 우리가 경기도에 또 올라오게 되면 경기도에 또 심의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하고도 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은 꼭 좀 성공시키려고 합니다. 또 기한도 주민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니 이제는 무한정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입장도 저희가 내년 10월까지 올 10월로 저희가 이게 좀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장 기한을 좀 늘려달라고 요청을 좀 할 예정인데 이 부분도 아마 경기도 입장도 더 이상 이거를 2, 3년 못 가져가고 1년 안에 하는 걸로 지금 저희한테 권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는 좀 마지막 1년간 시간을 가지고 좀 힘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여러분들이 저희가 앞으로는 제가 직접 나서서 또 설명드릴 건 설명을 드리고 또 그 향후에 그 대책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협의해서 결코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하겠다는 말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좀 마음을 열고 좀 소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사업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많은 분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미 있게 또 사마네트웍스가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걸 기점으로 해서 또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국도 컨소시엄에서 또 각종 CR의 FI들도 다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경쟁력 있는 곳이 또 많은 어떤
기업들이 유치할 수 있게끔 특히 양양대 사장님께서 좀 각별히 노력해 주시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요. 시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난번 도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김내각의 협의회에서 지금 키 테넌트들 유치하는데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주 긴 시간 이렇게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좀 힘을 좀 모아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개발계획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을 가지고 오신 분께서는 입구에서 주차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랫동안 감사합니다. 예.